아, 답지요? 그러니까 답지 하나 남는데 또 답지 없으신 분? 빨간 펜? 빨간 펜 있느니? 요건 다 써갖고 내가 가진 펜이 색깔 펜이 있어요 지금. 이것도 이것도 다 썼어. 다 썼어. 빨간 펜 혹시 없냐? 땡큐. 자, 설정하고 검사할게요. 다른 분들 보자. 뭐야 이거 붙여놓고 가버리지. 좀 아쉽네. 그래도 거의 다 맞았는데. 아니 다 여기까지는 얼추 맞아. 아이고. 자, 겹쳐 쓰지 말고 아래다 쓰세요. 처음 쓴 납도 좀 알겠지? 여기다 쓰고 또 쓴 거예요? 굳이 뭐 그럴. 답을 쓸 수 없으니 해석이 안 되는구만.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거 내려 혹시 왜 여자 쓰냐? 뒤 전체를 쓰실 거예요. 뭔가 조금씩 아쉽네. 조금씩 잘했는데. 그거요 말고 파일을 자꾸 내가 얘를 쓰시면 얘가 만약 보어하면은 얘를 소수라는 건데 규칙이 뭐라고 해서 문제가 얘는 저기 주어진 상황이 성립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뭘 써야겠다 정도는 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구문에서 좀 아쉬워. 하기 전에 없어서 그 피드백을 좀 할 건데 어제 오늘이 좀 뭐랄까 역대 제가 우리 학원 한 5년 넘게 다니면서 컨디션이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어제 오늘. 그래서 조금 많이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물론 이제 수업에는 뭐 지장을 안 가게 할 건데 최대한 어제 제가 어제 예비군 훈련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제가 영상 촬영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이 군복을 입고 사진을 그 영상 하는 것 자체가 좀 그랬는데 그래서 어제 제발 경석쌤 없어라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썩은 것이 한 놈이 결석을 했어요. 어제. 그래서 이제 딱 한 수업에 대해서만 이제 이제 영상을 올렸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영상을 안 올렸는데 근데 아무튼 어제 제가 최근에 좀 이제 불면증이 좀 있어서 어제 제가 40분 잤어요. 어제. 그러니까 엊그제에서 어제로 넘어가요. 엊그제에서 어제로 넘어갈 때 한 40분 자고 이제 예비군을 갔다가 이제 수업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뭐 코로나 검사도 해봤는데 뭐 코로나는 아니었고 전에 이제 예전에 걸리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제 뭐 어제보단 낫긴 한데 이게 뭐 이제 알러지 증상도 좀 있고 해갖고 막 계속 코 나오고 기침 나오고 막 이러는데 이게 또 심지어 이게 분필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분필가루 때문에 좀 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냥 내 체감상으로. 그래서 뭐 일단은 좀 컨디션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일단 수업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거든요. 어제 오늘 해보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중간에 혹시라도 제가 계속 코 나오는데 이게 코 질질질 흘리면서 수업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잠깐 코풀러 간다든가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최대한 지장 없이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데일리 테스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부터 볼게요. 오늘 이제 최대한 교재가 아마 다 끝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2.0 트렁크 이제 교재 드린 거고 아마 다음 시간부터는 고교재로 진도를 나갈 것 같아요. 봅시다. 지금 이제 표면적으로는 빈칸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뭡니까? 요약 문제입니다. 왜냐면 마지막 문장을 봤을 때 to sum up, 요약하자면 이라는 말이 나와있죠. 그래서 사실상 요약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 조건은 우리가 맨날 보던 패턴 어용 변화 없고 중목사도 없고 추가 단어 없고 그냥 배열하면 된다. 근데 주어진 단어가 아예 아무것도 없네요. 그럼 이제 시작을 어떻게 잡느냐가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내용 파악도 좀 중요하겠고 어법적인 것도 좀 중요하겠죠. 자,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뭐였냐면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우리의 뇌가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해 오고 있다라는 거였는데 여기서 문제 해결의 범주가 어떤 거냐면 언어 학습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유아의 언어 학습. 이걸 기준으로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걸 요약하자면 결국엔 무엇입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해 오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문제를 해결해 오고 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오고 있다라는 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가? 언어 학습이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요. 자, 그 내용을 말 그대로 이제 쓴 건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동사부터 한번 찾아보자면 we are 여기 이제 비동사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는가? 여기 have been 해갖고 나와 있네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딱 지을 수 있는 게 보통은 비동사 뒤에 pp형 오거나 ing 오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도 똑같죠. 비동사 뒤에 ing 오거나 pp 오거나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에 solving 이라는 녀석도 있고 doing 이라는 녀석도 있고 이렇게 딱 지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주어로 쓸 수 있는 거는 둘 중 하나잖아. we are거나 아니면 we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그래서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해보죠. 우리는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해 오고 있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해결해 오고 있는 거야. 자기가 의식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문제를 해결해 오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나온 겁니다. We have been continuously solving problems unconsciously. 됐죠?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오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남는 걸 이제 써야 되는데
동사를 원래 두 개를 쓸 거면 동사를 두 개 쓸 거면 이제 연결해주는 말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연결해주는 말 what 여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럼 일단 여기는 우리가 좀 구성을 할 수 있는 게 what, where, ing 하나 쓸 수 있는 거죠. ing solving은 아까 앞에서 나왔었으니까 여기에서 doing 부분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what we are doing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in language learning이니까 우리가 언어 학습에서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짧게 말하자면은 요 about 어쩌고 이하를 기준으로 해서 앞뒤로 나눠서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되고 내용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언어 학습에서 뭐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이제 문제 해결을 해오고 있다라는 게 전체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쓰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두 번째 거 볼게요. 두 번째 내용은 조금 더 직관적인 내용이었어요. 그 이제 운전하는 상황이었었죠.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운전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뒷사람이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한 글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앞에 있는 사람의 이제 움직임에 맞춰야 된다라는 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 맞춰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만 안전하니까요. 그렇죠? 요거였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롭죠? 어형 변화 가능이 써 있기 때문에 어형 변화를 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요거 좀 오랜만에 좀 한번 얘기하자면 여러분이 실제로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어형 변화 가능이라는 멘트가 나오면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일단은 어형 변화 해라. 이거랑 똑같은 말이라 했어요. 근데 이제 어형 변화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형 변화의 기준과 범주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웬만하면 어형 변화는 대부분은 동사를 가지고 변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그러면 이 동사를 가지고 변형시키는 버전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일단 준동사로의 변화예요. 준동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동사형이 주어져 있으면 링 이런 거 써져 있잖아. 그러면 이제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뭐 분사형으로 바꿔 써라. 이런 게 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기본적으로 해라든가 뭐 스위치라든가 시제라든가 이런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시제에 대한 거는 그렇게 많이 내지는 않고요. 웬만하면 스위치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링이라고 나왔지만 링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자, 이게 첫 번째 버전. 결국에는 동사라는 범주 안에서 변형을 시킨다는 거예요. 동사라는 범주 안에서 동사형을 쓰거나 아니면 준동사형으로 쓰거나 이게 첫 번째 어형 변화의 가능성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파생어를 활용하는 겁니다. 파생어. 결국에는 다른 품사로 쓴다는 거죠. 다른 품사. 예를 들어서 만약에 힌트 단어가 integrate라고 나왔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제 얘를 변형시킬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위에 버전으로 쓴다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integrating으로 써라. 아니면은 뭐 integrate로 써라.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버전의 변형도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 파생시킨다면은 integration 이렇게 명사형으로 써라. 이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두 가지 어떤 버전이라도 다 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사실 위에 거긴 해요. 준동사나 동사의 다른 형태를 신경 써서 바꿔라 라는 게 일반적인 형태일 수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파생어를 활용하라는 경우도 사실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대화고나 이런 데서 조금 많이 봤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이제 이 파생어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또 물어보기 위해서 파생어 관련해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 조건만 보고는 파생어를 쓰라는 건지 준동사를 쓰라는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좀 더 높을 수밖에 없다는 요거를 좀 유념해 둬야겠죠. 이 어형 변화 관련된 게 그럼 동사밖에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당연히 형용사나 부사에서도 어형 변화에 관련된 게 나올 수 있는데요. 기준이 되는 거는 형용사죠.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형을 줬지만 실제로는 부사형으로 써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사실 좀 더 많이 있다. 웬만하면 어형 변화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거꾸로 인티그레이션이 나와 있는데 얘를 동사로 바꿔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런 경우 거의 없어. 그러니까 원형이 뭐였는지를 좀 잘 따져야 돼요. 원형이. 인티그레이트와 인티그레이션에서의 원형은요. 인티그레이트가 원형에 가까워요. 얘가 원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사에서 동사로 간다던가 이런 거는 보통 잘 나오진 않고요. 웬만하면은 동사를 가지고 또는 웬만하면은 형용사를 가지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어형 변화가 잘 나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조건을 한번 볼게요. 조건 보시면 change 나와 있고 나동이 있죠. 얻을 수 있고요. 죄송.
그러면은 이제 나돌리 버드를 쓰니까 이제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된다는 거. 요거 알 수 있겠고 여기 앞부분을 보면 왼절이 있고 더 드라이버를 주어놨으니까 그러면은 아무래도 나돌리 버드를 연결하기에 좋은 게 동사 두 개가 되겠네요. change랑 그 다음에 control 이렇게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될 수 있겠다. 그러면은 얘네에 대한 각각 목적어만 사실 잘 찾으면 되거든요. 아 여기 lean도 있었네. lean. 이것도 있었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세 가지 중에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골라서 쓰면 되겠고 여기 by 나왔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by ing 또는 비동사의 pp의 by 목적격 둘 중에 하나 이거를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럼 여기 있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조합을 해보자고요. 자전거나 모터사이클을 탈 때 그 운전자가 뭐 할 수 있느냐 바꾼다, 기댄다, 그리고 뭔가 컨트롤한다, 통제한다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우선 direction이 나왔어. 그럼 direction은요 change랑 짝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방향을 바꾼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컨트롤, 통제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스티어링 휠을 조종한다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이 이제 그 운전대를 조종한다. 이렇게 한 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lean, 기울인다라는 거, 기대가 기울인다는 건 당연히 his body, 몸을 기울인다는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방향을 기울인다고 하진 않잖아요. 몸을 기울이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얘네들에 대한 목적어 정리는 끝난 거예요. 목적어 정리. 그래서 이거를 따져봤을 때 controls the steering wheel but also changes direction by leaning his body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요 덩어리 있죠. 요 changes direction이랑 controls the steering wheel이랑 자리가 바뀌어도 돼요. 이건 큰 상관은 없습니다. 큰 상관은 없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 by ing형 요거는 제대로 써야겠죠. 요거는요. 이 얘와 얘의 자리는 바뀌어도 큰 상관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B번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안전하답니다. 일단 it is safe라고 나왔으니까 얘를 가주어로 생각하면 좀 쉽게 해결이 가능해요. 그럼 뒤에는 진주어가 나와야 될 텐데 여기가 진주어가 되겠죠. to imitate 나왔으니까. 근데 여기 힌트 단어를 보면 for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웬만하면은 의미상주어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얘가 뭐뭐 하는 것은 안전하다. 일단 이 틀을 먼저 잡고 가자고요. 그럼 의미상주어로 잡을 수 있는 거는 driver 또는 passenger거든요. 운전자가 또는 동승자가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핵심적인 이제 동사형이 imitate 따라하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봐. 운전자가 따라하는 거야? 동승자가 따라하는 거야? 동승자가 따라하는 거잖아. 동승자가 뭘 따라합니까? 운전자의 움직임을 따라해야겠죠. 그러니까 동승자가 의미상주어가 되는 거고 그 운전자의 모든 움직임을 흉내낸다라는 내용이 여기 B에 들어가는 게 적절합니다. 자, 그 다음에 C로 넘어가겠습니다. C에서는 사실 별거 없고요. 여기에서 좀 중요한 거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monocultural setting이라고 나온 거예요. 여기 monocultural 지난번에 한번 설명한 적 있었죠. 모노가 들어가면 내가 무슨 뜻이라 했었지? 하나짜리라고 했어요. 하나짜리. 그래서 단일 문화 환경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콤마하고 이렇게 where 나왔어. 콤마하고 where, 콤마하고 when, 콤마 which 등등등. 우리가 계속적 용법이라 부른 녀석들이죠. 계속적 용법은 해석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뭐뭐는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콤마하고 which 나오면 그리고 그것은, 후가 나오면 그리고 그 사람은, 콤마하고 where 나오면 그리고 그 장소에서, 그곳에서 또는 그 상황에서, 콤마하고 when 나오면 그리고 그때 되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실제로 이 where라는 녀석은요 and에다가 전치사의 관계대명사로, 관계대명사 아니지, 전치사의 대명사 이렇게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뭐라 써놨습니까? and in the setting이랑 똑같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단어로 쓰면 뭐냐면요, 한 단어로 쓰면 there거든요. and there. 그리고 그곳에서, 그 상황에서라는 거잖아. 여기서 말하는 there, 그곳에서는 그 상황에서, 앞에 나와 있는 monocultural setting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면 이 법칙이 잘 통한답니다. 효과가 있답니다. 단일 문화에서는요. 그리고 그 문화에서, 그래서 그 단일 문화 환경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일하고 있다는 거죠. 똑같은 문화적인 틀 안에서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가서 두 번째도 비슷한데 situation 나오고 where 나왔습니다. 관계부사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지금은 계속적 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 덩어리가 얘를 이제 사실 이렇게 수식을 하는 거죠. 관계부사를 쓰든 관계대명사를 쓰든 뭐뭐 하는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 어법이 아니라 독해잖아요. 그래서 독해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사실 관계대명사의 원래 정확한 해석은요. 언제나 계속적 용법을 해석하는 게 원래 좀 더 정확하긴 해요. 원래는요. 그래서 it can also create a frustrating situation. 그것은 또한 좌절스러운 상황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상황에서 이렇게 하라고요. 그냥 알겠죠? 그 상황에서 우리가 믿어. 뭐라고 믿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옳다.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믿는 거야. 하지만 what we are doing,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is not being interpreted, 해석되고 있지 않아. 어떤 방식으로. 그것이 의도된 방식으로. 됐죠?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요 덩어리를 이제 출제한 의도는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절의 버전이 지금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절이 엄청 많이 나와 있어서 이 절이 각각 명사절이냐 뭐 부사절이냐 형용사절이냐 이거를 각각 여러분께서 제대로 할 수가 있는가 이걸 보려고 이렇게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넘어가서 우리 오늘 할 부분을 봐야겠죠? 잠깐만요. 오늘 몇 번부터 하면 됩니까 여러분? 4번이요? 이게 교재가 몇 번가? 29번가 됐죠? 아, 두 지문밖에 안 남았네요. 그러면은 이 두 지문을 마무리하고 잠시 쉬는 시간 가졌다가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전에 나눠드린 교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죄송해요. 잠깐. 김에 분기가 났습니다. 자, 봅시다. 자, 뭐 맨날 얘기하는 거죠? 소재 파악부터 해야 되니까 첫 문장 제대로 해석하고 최근에 그리고 어떤 한 학생이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한 게 있어서 여러분께 좀 같이 답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한 친구가 어디 이제 그 인강 같은 데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인강을 끊어서 본 게 아니라 유튜브 같은 데서 봤나 봐요. 유튜브 같은 데서 이제 어떤 이제 영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대요. 이제 뭐 모의고사를 이제 푸는데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이렇게 읽어보니까 여기 이렇게 해석되지? 그럼 요 부분이 결국에는 중요한 거잖아. 그럼 여기 중요한 거 나왔으니까 답이 나왔네? 그럼 뒷부분 읽을 필요 없이 얘가 정답 이렇게 이제 뭐 설명을 했대요. 인강 같은 걸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모의고사 풀 때 이 전체 내용을 다 읽을 필요가 없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물어봤는데 저는 뭐 정답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저의 경우에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너네가 이제 외부 지문으로 받는 것들이 결국에 다 모의고사 기반이잖아요. EBS 교재에서 딴 거든 실제 모의고사를 딴 거든 결국에는 다 모의고사 기반이죠. 여러분 모의고사 지문을 읽을 때 모의고사를 풀 때 기준이에요. 내신이랑은 다릅니다. 모의고사를 풀 때 기준으로는요. 저는 우선은 모든 지문을 다 읽어야 한다 쪽에 가까워요. 저는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또 이런 질문이 나오죠. 학생들이. 선생님 그러면은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요. 모의고사 풀 때 또 이런 얘기가 함께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힘을 줘서 해석을 해야 되고 어느 부분에서는 빠르게 키워드만 보면서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제가 각 잡고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찐득하게 해석을 그러니까 제대로 해야 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저는 나눠서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제대로 해석을 완전히 다 해야 되는 건 어떤 부분이냐면 전 두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당연히 주제문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전 첫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이 첫 문장을 일단 먼저 제대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첫 문장 자체가 뭐 주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제가 중후반부에 나올 수도 있겠죠. 첫 문장을 제대로 해석한다는 건 사실 되게 직관적이죠. 말 그대로 첫 부분을 제대로 해석한다라는 거니까 이건 직관적인데 주제문 같은 경우는 위치가 그때그때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 문장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건 제가 매번 얘기하는 소재를 찾아갖고 그래서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가 주제를 파악하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럼 나머지는 어떨까요? 나머지 대부분 부연 설명에 해당하는 거나 그런 거겠죠. 나머지를 할 때는요 키워드 위주로 찾아야 되는 거야. 지금 내가 파악한 주제가 어떤 거야? 그러면 이 내용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가를 확인하는 용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제가 예를 들어서 A가 좋다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이 나머지 내용에서 뭐가 나와야 돼? A가 좋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야겠죠. 또는 A의 반대는 나쁘다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둘 중에 하나로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가 이것만 확인하면 된다는 거죠. 그 키워드를 찾아서요. 됐죠? 모의고사 풀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학교에서의 시험, 내신 시험과 모의고사의 시험이 다르다는 건 여러분이 작년 1년 동안 겪어봐서 알 거예요. 비단 서술형이 있냐 없냐 이것만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출제하는 거에도 차이가 있거든요. 출제하는 거에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봐봐. 우리가 모의고사와 내신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모의고사 시험과 내신 시험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모의고사 시험은 처음 보는 지문이란 거예요. 내신 시험은 이미 우리가 여러 번 본 지문이라는 거죠. 이게 제일 큰 차이점이죠. 그러면은 학교에서 문제를 출제할 때 당연히 어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냐면 모의고사에서 난이도가 어렵고 쉬운 문제가 있는 반면에 내신에서 문제 난이도가 어렵고 쉬운 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예를 들면 가장 대표가 뭘까요? 순서예요. 순서나 삽입. 여러분 순서 삽입률을 내신에서 출제해요. 이거 뭐예요? 맞추라고 주는 거예요. 왜?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본 지문이니까 순서 삽입은 사실 틀리면 안 되는 문제거든. 근데 우리 반대로 어떻습니까? 모의고사에서의 순서 삽입은 난이도가 굉장히 높죠. 가장 높은 문제에 속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빈칸류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합니다. 빈칸류 같은 경우도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난이도가 높고 이건 내신에서도 난이도가 높죠. 내신에서의 난이도를 높게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제문에다가 빈칸을 뚫어야 할 줄 알아야겠고 학교 선생님이 그리고 단어를 패러프레이징해서 내야겠죠. 그 빈칸 자리를 본문 원문이랑 똑같이 내면 이걸 누가 못 맞춰요. 외우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출제를 안 하고 단어나 표현을 바꿔서 출제한다라는 거죠. 그럼 표현이나 단어를 바꾸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전제 조건이 뭡니까? 첫 번째, 일단 풍부한 어휘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단어가 바뀌어서 나오니까 어휘력이 중요해지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 내용을 읽고 이 내용은 결국엔 이렇다는 거구나라는 환원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환원 능력, 결국에는 패러프레이징이죠. 됐어요? 그래서 내신을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는요, 영어에서의 핵심은 얼마나 풍부한 어휘력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환원 능력이 뛰어난가, 이 두 가지가 결국에는 주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하자면 뭡니까? 우리가 이제 첫 문장을 제대로 해석을 해서 소재 파악하고 그리고 이 글의 주제가 무엇일까? 주제가 무엇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만약 판단을 했다면 그 뒷부분에서는 이제 이 주제로 계속해서 내용이 이어지는가 이것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좀 빠르게 키워드 위주로 해석해도 된다. 이게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해석을 과감하게 어딘가를 안 해버린다? 이건 오히려 모의고사에서 위험할 수 있어요. 일단 해석은 다 하는 거다. 됐죠? 자, 보겠습니다. Roughly 20 years ago, 약 20년 전에 Brick and Morton Store, 오프라인 거래 상점이 began, 시작했습니다. To give way to electronic commerce, 전자상거래로 바뀌기 시작했대요. 여기서 give way to가 한 단어로 change예요. change. 그러니까 방식을 여기로 준다는 거잖아. 직역을 하면요. 방식을 전자상거래로 준다는 건 뭡니까? 방식을 이렇게 전환한다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전환하다, 바꾸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재는 결국 뭐겠습니까? 오프라인 상점이 전자상거래로 바뀌기 시작했다라고 했으니까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전자상거래의 변화네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 전자상거래로의 변화로 인해서 뭐 어쩌라는 거야? 아직은 몰라요. 더 볼게요. For good or bad. 자, 좋든 나쁘든 간에 the shift, 그 변화가 fundamentally changed. 근본적으로 바꿔놨습니다. 소비자들의 인식을요. 어떤 인식을? The shopping experience니까 쇼핑 경험에 대한 인식을 바꿔버렸대요. 그럼 전자상거래로의 변화로 인한
소비자 인식 변화 이렇게까지 써야겠네요. 됐어? 전자상거래로의 변화에 따른 소비자 인식 변화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거에 수반되는 인식 변화 이렇게도 할 수 있겠고요. 자, 이어서 볼게요. Nowhere was the shift more obvious 이렇게 나왔네요. 지금 여기에서 주어 동사가 얘가 동사고 더 shift가 주어거든요. 여기가 보어고요. 그래서 지금 도치되어 있는 구조가 됩니다. 왜냐면은 부정어가 문장 앞에 나왔으니까. Nowhere잖아. 그러니까 어떠한 곳에도 없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그럼 그 변화가 더 분명한 건 없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환원을 해볼까? 그 변화가 얘보다 더 분명한 건 없었다는 건, 즉 바꿔 말하면 그 변화에 있어서 얘가 가장 두드러졌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됐죠? 이 녀석의 변화가 가장 분명했다, 가장 두드러졌다. 즉 책 판매 분야에서보다 이 변화가 눈에 띄는 게 없었다는 거야. 책 판매 분야가 가장 그 전자상거래로의 변화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됐죠? 이게 환원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is how online bookstores got their start. 온라인 서점이 시작된 방식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바로 한번 이어서 가볼게.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제 소재는 나왔고요. 그럼 글의 주제를 한번 잡아볼까요? 주제는 결국에 뭐냐면은 요거예요, 요거. 전자상거래로의 변화로 인한 소비자의 인식이 바뀌게 되었는데 그에 대한 주제라고 쓰지 않고요. 잠깐만, 제가 대표 사례라고 할게요. 대표 사례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책이죠. 그러니까 서적 판매예요. 서적 판매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었을 때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답니다. 이어서 한번 볼게요. Physical bookstores. 자, 물리적인 서점은 simply could not stop. 자, 뭔가를 스탁해 놓을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쌓아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As many titles as. 많은 타이틀들을요. 그러니까 많은 책들을요. 뭐만큼이나 가상 서점이 할 수 있는 것만큼이나.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대표 사례라고 했는데 이 서적 판매가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고 했죠. 그럼 이 영향력에 대한 예시가 나오는 거야. 왜 얘가 가장 큰 영향을 받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라고요? 일단은 구비해 놓을 수 있는 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책 구비량 이라고 보겠습니다. 뭐 이제 엄청나게 큰 대형 서점 같은 게 있잖아요. 만약에 그 서점에 책이 한 500만 권이 있다고 쳐볼게요. 예를 들어서 책이 한 500만 권 있어. 그러면은 온라인 서점에는 책이 몇 권 있을까요? 그냥 무한대 아니에요. 사실상. 온라인 서점은 책장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렇잖아. 그냥 사진이나 하나 딱 올려놓으면 되죠. 뭐. 그러니까 일단은 구비량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there is only so much space available on shelf. 자, 있답니다. 겨우 그렇게나 많은 공간이요. 어떤 공간이냐? 이렇게 책장에 이용 가능한 그냥 그 정도의 공간만이 있을 뿐이랍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책 구비량에서의 차이가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아무리 서점이 커봤자 그냥 책장에 책꽂이에 들어갈 그러니까 이 정도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자, in addition to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은 greater variety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더 많은 다양성 외에도라고 했어요. 그럼 첫 번째 책 구비량에서 차이가 있다는 게 결국 뭡니까? 다양성에서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다양성. 그렇죠? 책이 많을수록 다양하다는 거니까 결국은. 그래서 다양성적인 차이가 있고요. 그것 이외에 또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온라인 서점은 we're also able to 또한 뭘 제공할 수 있는가? offer aggressive discounts. 공격적 할인을 제공할 수 있답니다. 공격적 할인이니까 굉장히 할인율이 높다는 거겠죠. 그래서 할인율이 높았다. 요거죠. Thanks to their lower operating costs. 그래서 그들의 뭘 낮추는 겁니까? 운영비겠죠. 그러니까 더 낮은 운영비 덕분에 훨씬 더 이제 할인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서적 판매가 전자상거래로의 변화로 인해서 이 서적 판매가 가장 영향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다? 이 두 가지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사람들이 생각을 해봐. 서점에 갔는데 내가 원하는 책이 없어. 또는 가서 기껏 찾았더니 더 비싸. 굳이 누가 오프라인 서점을 가겠느냐라는 거야. 그냥 온라인 서점에서 따다다 검색해갖고 이거 책 여기 있구나. 여기서 이제 클릭 몇 번 해갖고 사면 되잖아요. 할인도 더 많이 받고.
그렇죠? 그러니까 온라인 서점을 이용을 안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무조건 이용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끝나지 않고요. The combination of lower prices and greater selection. 그래서 더 낮은 가격 그리고 더 많은 선택권이 되는 거죠. 두 가지가 다 나왔네요. 할인과 선택권 두 가지가 다 나왔죠. 이거에 대한 조합이 led to 뭐로 이끌었냐면 The slow steady rise of online bookstores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온라인 서점의 느리지만 꾸준한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위에 거 두 개 정리한 겁니다. 됐죠? 자, before long 머지않아서 the e-commerce book market naturally expanded. 전자상거래 책 시장이 자연스럽게 확대되었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서적 판매를 일단 1차적으로 했어요. 근데 이게 확대가 되었답니다. 어떻게 확대되었는가? To include additional categories. 추가적 항목을 포함하도록 확대가 됐는데 예를 들면은 CD나 DVD 이런 쪽으로 이제 확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문장 보자면 마지막 문장이네요. e-commerce snowball. 자, 그래서 전자상거래가 곧 이제 스노우볼 됐다는 거예요. 눈덩이처럼 막 이렇게 불어나갔고 그래서 거대 산업으로 됐다는 거죠. 오늘날의 그런 것처럼요. 자, 그리고 그곳에서 자, 아까 알려준 거죠? 콤바벨.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은 can buy everything. 모든 걸 살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휴지부터 자동차까지도 구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서 지금 이제 서적 판매가 가장 큰 영향을 받았지만 결국엔 어떻게 됐다? 모든 것을 이제 판매하는 쪽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럼 소비자 인식 변화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네요. 그럼 얘는 오히려 빼는 게 낫겠다. 오히려 얘는 빼고 얘 자체만 이 글의 소재가 핵심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이 글은요. 어떤 이제 그 판매 어떤 방식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오프라인에서 대부분 판매하던 거를 온라인 서적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옮겨갔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서적 판매였고요. 서적 판매는 사실 온라인 서점에서만 장점이 이렇게 많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온라인 서점이 일단 먼저 이렇게 성행하게 되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 다른 분야도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면요, 생각보다 이제 이게 오래됐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생각보다 최근에 이루어진 것들도 되게 많거든요. 저는 대표적인 게 배달 서비스라고 생각해요. 배달 서비스. 우리 배민이나 이런 거 있잖아. 이게 한 10년 전에 우리가 배민이 있었나? 10년 전에는 없지 않았어요? 배민이 있었나? 그때는 없지 않았나요? 잘 모르겠다. 아무튼간. 근데 이제 우리가 당장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는 뭔가를 사 먹을 때 배달시키면은 전화를 해서 배달을 하는 게 일반적이었죠. 기껏해야 뭐 치킨이나 뭐 요 정도. 근데 사실 지금은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아웃백이나 이런 것도 다 배달이 되잖아요. 배민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우리가 뭔가 온라인상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배달 쪽까지도 이제 가능하게끔 이렇게 됐다는 거죠. 아마 나중에는 더한 것도 온라인에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일단 주제 같은 그 소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잡았고, 그러면은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초반부에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1번, 2번 문장, 특히 1번 문장 여기가 주제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순서 문제였는데 정답을 좀 미리 말하자면 정답이 3번이거든요. 근데 이제 왜 정답이 3번인지에 대한 근거가 좀 필요하겠죠. 그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순서 문제니까. 일단 단서를 좀 몇 가지를 보자면요. 하나씩 볼게요. A번부터. A번은 머지않아서 이커머스 부문 마켓이 확대되었다라는 내용이 일단은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뭐로 확대되었다. 이게 첫 번째 단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변화가 여기서 가장 두드러졌다. 여기까지겠네요. 여기까지가 주된 내용.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그 더 큰 다양성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것 이외에도라고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다 초반 내용들이 이제 결정적인 단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1, 2번 내용을 잠깐 다시 한번 보자면요. 지금 1, 2번 내용에서는 책에 대한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그냥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됐다라는 내용, 그리고 인식에 대한 변화가 생겼다는 거. 일단 이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더 큰 다양성 이외에도 온라인 북스토어스가 라고 나왔잖아. 그러면은 이 앞 내용에 뭐가 나와야 돼? C 앞에는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일단은 C가 처음에 나올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면 앞에 더 큰 다양성이라 했는데 지금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왔잖아. 첫 문장, 주어진 문장에서. 그럼 일단 C는요 중간 아니면 마지막에 나와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부분에 다양성